830만 해외 동포 및 3천만 외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혁명당 주최 국민걷기 대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공권력이 탄압하는 현주소를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쟁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지식인이신 우리 이충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직도 감옥 갔다 온 게 약간 씨앗이가 되어서 또 밖에 나갔다 붙잡혀 갈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우리 일파만파의 김수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충근 박사님. 네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6시부터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현장과 스튜디오를 연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이 공권력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오늘 다 전해드렸습니다. 직접 보셨죠?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인도를 걷는 것을 막는 그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있었나요? 인도를 걷는데 예. 그냥 인도를 걷는 겁니다. 걷는 운동이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경찰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것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광화문에 모인 그 군중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정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표출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힘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이거를 그 솔직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주 그 기발난 아이디어를 이제 내신 것이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그 뭐 이제 여름 뭐 한 무더위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나와서 그냥 산보하시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게 아마 정가훈 목사님이 강화문 나오면 끌려 내려올까 봐 쫄아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우리 김수열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참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은 예. 그런다고 막는다고 이게 뭐 될 것 같습니까? 그 손잡고 보면 물이 흐르듯이 작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막으면은 뚫고 뚫으면은 또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분노를 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만 놔뒀으면은 합법적으로 참 멋지게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을 경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정부가 뭐가 잘못되고 꾸리는지 그것을 덮기에 급급한 이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경찰 집회인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집회인지 국민들 헷갈리지 않습니까? 정책이 더 많아요, 그죠? 훨씬 많죠. 예. 오늘 보니까 그 헌법이 보장한 뭐 이동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집회 결사 자유 막는 거는 이 정권이 뭐 태반사로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아니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인도까지 막아서서 못 가게 한다. 이런 나라도 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는 뭐 외국에서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그냥 스스로 걸어 다니는 거 이거는 무슨 경우라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지금 그 현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뭐 심한 독재를 한 정권이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쭉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좀 이해가는데 대한민국은 문민 정부를 이어서 지금 저 민주화됐다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데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하는 짓거리는 이 공산당 공안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해대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런데 이게 반응이 그렇게 없는 것이 너무나 그 우리 정광훈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정교조 교육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해외 아까 정심 때 해외 그 집회 현장에서 뭐 불법 집회를 떠나서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까지 강제하는 걸 봤더니 그런 나 별로 없어요. 뭐 별로는 아예 없습니다. 얘는 문재인 정도만 할 수 있는
아마 대한민국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질문을 다시 드려볼 텐데 대한민국 공산화 때문에 이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현장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박한석 부장님. 박한석 부장님. 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잠시만요, 박한석 부장님 여기 현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한석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요. 오늘 고생 많습니다. 아침 6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데 우리 박한석 부장님 계신 데가 지금 어디죠? 예, 저는 지금 종로 5가 쪽에서 탑골공원 방면으로 시민들과 함께 걷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까만 해도 그 경찰이 상당수 많이 보였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경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다 어디 밥 먹으러 갔나요? 경찰 병력들은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종로나 동대문 쪽 방향으로 하여서는 경찰 병력이 시민들의 통행을 공개에 털어놓은 상황입니다. 통행이 자유롭습니다. 어허. 아니 그 지금 그 아까 탑골공원 앞에 기자회견조차도 경찰이 막아섰었는데 갑자기 네. 지금 현재 인도를 그 행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터놓은 이유를 지금 현장에서는 모르십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 저는 동대문 쪽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 탑골공원과 그리고 이 광화문 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탑골 방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탑골공원 방면으로. 그래요. 자, 더운 날씨 고생 좀 해주시고 탑골공원 가는 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좀 나중에 연결되면 그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은 먹었어요? 아, 점심은 먹었습니다. 그래요. 김밥으로 때운 것 텐데. 아닙니다. 그래요. 고생 좀 사실 하시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챙겨주시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경남 진주에서 오신 어머니도 계셨고 창원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오신 분, 하남에서 오신 분.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이 방금 지나가신 어머니께서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기 전화를 보니까 전화를 안 가지. 아, 지금 방송을 지금 방금 지나가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오신 어머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지금 탑골 공원 방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광화문 쪽으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경찰 병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뒤쪽으로 경찰이 몇 분 보이는데 우리 그 박한석 부장이랑 우리 인터뷰하는 이런 분들에 경찰이 제재가 없습니까? 예, 제가 인터뷰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오전에는 경찰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제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혹시 경찰의 제지가 또 다시 시작되거나 이상현상이 생기면 본부로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 입당 원서 받는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입당 원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열렬히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오늘 걷기 운동에 동참한 시민들 역시도 국민혁명당 입당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당 원서가 아마도 한 15,000장이나 2만 장 정도는 접수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박한석 부장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자,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국민혁명당 입당 원서를 받고 있는 영상을 잠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으면 입당 원서를 받고 있는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정확하게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통과가 안 되고 이 정성 날씨 끝이 좀 떠박떠박하죠. 원활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저희들 리포터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고 또 국민혁명 입당 원서를 받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충훈 박사님. 네네. 예. 우리 국민들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제 어느
이 정권이든지 그 정권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몇 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고 또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4년 전에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니까 이제 1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4년 전 처음 취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이 더 나아졌느냐, 나아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오늘 뭐 걷기 운동하지만은 저희들 뭐 그냥 평생 걸어다닌 거리가 종로 뭐 또 대학가 이런 데입니다. 저는 뭐 특히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도 오래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대학가하고 종로는 거기는 문 닫은 가게가 있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박정희 때 그때 대한민국 가난할 때죠. 그때도 그 대학교 앞에 상가가 문 닫았다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대학가도 문을 닫고 그리고 종로거리 보세요. 종로 1가 2가 보면은 걸어가 보면은 이게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걸어다닌 거리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문 닫은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대 딱지.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침통한 기분이 듭니다. 원래 그 시장이 천당입니다. 시장. 그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장이 천국이다. 이 지구가 다 시장이 되면은 전쟁도 안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고 국민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노가 분출될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쩔쩔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뭐 현장에서도 지금 뭐 국민들의 행동을 보면 예전 같으면 이제 저렇게 뭐 입당 원세 쓰라 이러면 짜증을 내고 또 저렇게 뭐 인터뷰를 하자 이러면 화를 내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걸 전혀 못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도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불선을 아마 규탄하는 입장에서 많은 동조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계성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아마 문재인 끄러면서 처단하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가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창당하기 전에 우리 정가훈 목사님께서 자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자 이래서 진짜 우리 물심양면으로 밀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뭐 비슷한 그런 걸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 시장은 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 내년에 물론 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몸을 사리는지는 몰라도 용기 있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똑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40번 정도 지금 글을 올렸는데 적어도 요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의 여러분 잘 아는 문재인 특보가 지금 간첩이었습니다. 그런 거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님 그거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보수 세력 지금 태기 집회 문재인 잘못되다는 것 지금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가서 시위하는데 그걸 왜 못 오게 합니까? 그 정체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애국자 맞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국민의 힘을 이제는 뭔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표라는 자가 40여 부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 편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편을 치고 있어요. 그 내부의 적이죠. 그런 인간들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그 코치나 감독이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지 코치나 감독이 너 이거 잘못 저거 잘못 계속 체크를 하면 그 운동은 이깁니까? 집니까?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그 오세훈 시장도 지금 정말 보수인지 진보인지 지금 분간할 수가 없고 또 이준석 대표도 보수인가 진보인가 지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개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때 막 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새 여러분 잘 아는 그 한미 연합훈련도 김여정이 말한 마디에 축소하고 또 김여정이가 미군 철수라고 외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판에 또 대통령 당선되는데 간첩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당선된 문재인 끌어내자고 오세훈이도 앞서서 외치야죠. 어떻게 해서 그 외치게 나간 사람들 막는 것을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 죽으나 문재인이 바로 적화통일해서 죽으나 국민 죽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나와서 문재인 끌어내 동참하십시오. 그래요. 그 뒤에 오세훈이도 같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이계성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이 적하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우리 이충원 박사님이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전쟁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김여정이나 김영철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제 엄포를 놓은 반면에 어제 김정은이가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마치 뭐 핵폭탄을 쏠 것처럼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보통 전쟁 조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이 적화된다라는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침 그 이 신문에도 그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예. 아프가니스탄하고 월남하고 상당히 그 비슷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 역사에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국제 문제에 많이 개입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개입하는 이 양상이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높은 목표. 근데 그 높은 목표가 상당히 좋은 건데 언제든지 달성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에는 이게 지금 공산화될지 모르겠구나 해가지고 미국이 그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쉽겠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목표를 수행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 도움을 받는 나라 중에서 항상 이 문제거리들이 나옵니다. 내부의 적들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적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목표를 한 단계 낮춥니다. 예. 차라리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안정 쪽으로 가자.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도 저거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안정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물러납니다.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예.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도 나타난 것이고 지금 아프간에서도 나타났는데 아프간에 미국이 개입한 것은 뭐 몇 년밖에 안 되는 일이죠. 갔는데 보니까 탈레반이라고 이거는 정말 인간 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예. 그놈들이 탈레반이 그 자기 아프간 국민만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테러를 하고 세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개입을 했는데 바로 미국이 도와주려는 세력이 잘 못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한테 덤벼들고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미국이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냥 안정만 하라 말이지. 그래갖고 뭐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아프간의 수도가 카불인데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밀 문서를 지금 태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즉 수도를 넘겨주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주 최악의 정권을 아프간 사람은 맡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공산 정권을 맡게 됐고 공산 정권을 맡게 됐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미국하고 거래를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 사람들이 그런데요. 차라리 30년 전에 미국한테 그러니까 30년 전에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이기지 못하고 졌으면은 차라리 나라가 훨씬 더 지금 잘 살 건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퍼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딱 손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카불 같은데 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도 김일성이가 그걸 정확히 합니다. 김정일이가 그런 말 했었죠. 미군만 나가면 다 할 수 있고 김일성이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 아저씨들이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도 더 센 나라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김정일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먹을 것도 많고 기름도 많지만은 저 남한 사람들은 겁쟁이기 때문에 총 하나 먹으면 다 도망간다. 우리는 걔네들 기름하고 걔네들 싸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50배 세니까 미국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김정일이가 했던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양 그 드린 질문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베트남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 국민이 아는 그 베트남의 패망은 뭐 강공서는 물론이고 뭐 국회까지 간첩이 다 틀어 앉아서 결국은 베트남 패망을 뭐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뭐 일일이 누구라고 손을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충주 간첩단 사건 그걸 보면서 그렇죠. 대한민국도 별반 베트남 그때 패망 때 현실과 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그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처럼 이제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북한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북한의 정치 사상이 뭔지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김정일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그게 예. 김정일이 김일성이는 6.25 때 한번 왔다 갔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일이도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김정은이도 뭐 오냐 마느냐 뭐 최근에 그런 얘기 있을 때 나는 안 온다고 에다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점령군 사령관이 안 됐거든요. 예, 점령군 사령관으로 오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나라를 접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이 캄보디아 같은 데서 나타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인구가 한 800만 됐었는데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그 폴포 정권이 점령한 다음에 인간의 그 150만 명을 죽였습니다. 150만 명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850만 분의 150만이면은 거의 한 5분의 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서 김정일이가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한국을 적화 통일 서울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오게 되면은 1000만 명은 이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민 보낸다는 것이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데 좋은 나라 보낸다는 게 아니라 배에 실어서 바다에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도무지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0만 명은 숙청하고 그리고 나머지 2천만하고 북한 2천만하고 이제 4천만짜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 된다라는 아직 맨 처음에 1000만 명은 이민 보내고 2천만 숙청하고 나머지 2천만 북한 2천만하고 공산국가를 건설하면 된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뭐 다 잘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남 같은 데서도 그 월남이 적화되기 직전에 월남 곳곳에 그 공산주의 침투 세력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가 공산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숙청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으면 세세하게 들어보시겠지만 지금 이충원 박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딱 그 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긴장 바짝 하셔야 되고 김정일이가 남한 점령군으로 오겠다는 게 2014년 9월 9일로 지금 기사가 체킹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채 안 돼서 김정은이가 다시 사령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 나라가 됐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이하고 그 김정일이 김일성이를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은 60년 동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그 끝발, 그 권위는 김일성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유훈, 북한에서는 뭐 헌법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건 다 헛거고 헌법 위에 당 규약이 있고 당 규약 위에 수령님 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지시하는 거는 그 할아버지의 교리예요. 남한의 서울에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라 하는 게 교리입니다. 이야, 이거 이제 이충원 박사님 말씀 듣고 우리 저 이계성 대표님 말씀대로 빨리 꺼내 처단 안 하면 김정은이 점령군에 살아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김순 회장님 그 육사 출신에 뭐 평생을 거의 군에서 보내셨는데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한민국 조직 중에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군인, 뭐 맹물 군인, 뭐 허재비 군인, 뭐 대한민국 군인에게 붙을 수 있는 오명은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군이 이렇게 허약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군에 오래 계셔서 그런데 이 사실 잘못 얘기하면 육사 후배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군이 가장 허약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지금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의 주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적이 없는 군대가 무슨 그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령 자체가 그냥 이상한 무슨 게임이나 하는 단체, 뭐 부모한테 응석이나 부르는 단체 이렇게 변한 거죠. 예. 적이 앞에 있다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적을 없애버리는데 지금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한말이나 베트남 패망 직전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지금 전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저 사람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정교 교육을 통해서 또 뭐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걸 무디게 해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적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나선 거 아닙니까? 예. 국민혁명당이 왜 나섰느냐?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같이 싸워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나와서 보니까 100만 대군이 작년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오고 했지만은 조직이 안 되니까 헌일이더라. 그래서 조직되지 않는 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같이다면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광 목사님이 천만 조직하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 대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조직 속에 들어와가지고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내부의 적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12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동까지 뭐 군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전부 또 의병 조직으로 만들고 여성은 여성 조직 그다음에 뭐 우리 당의 당 조직 해가지고 전부 당 조직이지만은 세밀하게 이렇게 조직을 해서 내부의 적이 얼씬도 못하게 또 동에 뭐 이런 거 만들어가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들이 촛불 들고 나오니까 이명박 때 당했죠. 박근혜 대통령 당했죠. 이제 남은 누가 우파가 돼도 또 헌일이다. 그래서 천만 조직을 하자는데 그동안은 천만 조직 하자니까 사람들이 뭐 또 정광 목사님이 또 뭐 당 만들어 이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이제 국민들이 알았어요. 야 이거 정광 목사님 선지자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은 되겠다. 이렇게 오늘 지금 보면은 어제 밤에 밤 쉬어서 그 텐트 치고 지금 서명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보면은 따뜻하게 격려하고 이분들이 같이 하자는 애국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오늘 기회입니다. 모두 지금 망설였던 분들 다 서명에 그 우리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천만 당원만이 해결책입니다. 지금 우리 김수현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기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표주고 뒤통수 맞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그 세금 받아먹고 별다신 군인들까지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공권력 우리를 탄압합니다. 언론 우리를 비판합니다. 교육 완전히 망가져서 아이들까지 완전히 머릿속에 빨간물을 저장했습니다. 우리 이계성 대표님이 또 평생 또 교육자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해서 쉬지도 못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나와서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거 정교조 이거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능력 있는 대한민국 야당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용기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문재인이 바로 망가뜨린 대한민국 이걸 바로 세우려면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해야지. 경제 잘하고 안보 잘하고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무슨 정당입니까? 성폭력 정당 아닙니까? 시장이 도지사가 성폭력하는 정당입니다. 거기에 군도 성폭력군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이렇게 위기에 인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뽑아야 될 대통령은 바로 용기 있게 법과 원칙, 그다음에 그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위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위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 그냥 둬갖고 대한민국 견뎌나겠습니까? 전교조 그냥 둬가지고 교육 나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걸 쳐낼 수 있는 용의가 필요합니다. 이준석이 내가 경고해 두는데 쫓겨나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날뛰지 말고 대선 후보들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하나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대표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서울시장도 내가 한마디 경고를 해두는데, 민노총 7월 3일 날 8,000명 12월 때는 말 한마디 않던 오세훈이가 왜 8.15 때 이 보수 세력이 문재인 퇴진 집회를 한다니까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지금 7월 3일 날 집회할 적에 700명, 800명 되는 게 지금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되느냐? 민노총이 지는데 민노총이 코로나 방역단인가요?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숨기고 감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민노총 위원장을 지금 구속 적부심을 했는데 3일 동안 지금 적부심에서 하루면 끝나는 건데 결정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 우리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법이고 그다음에 민노총이 법이고 전교조가 법인 나라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이번에는 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년 3월 9일 날 여러분들 대선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박원순이 죽었지만 3,300개 시민단체 만들어가지고 7,100억을 썼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은 33,000개가 될지 43,000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4년 동안에 400조를 얻어가지고 막 뿌렸습니다. 거기에 빨대대고 빨아먹은 놈들이 바로 문재인하고 이익공동체입니다. 이 이익공동체들이 지금 자기 살려고 문재인을 지지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30%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나는 그동안 군대가 나와서 혁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군대가 이제 봤더니 성폭력 군대로 변해버렸고 2030 나와서 용기 없는 2030이 나와서 혁명 못합니다. 혁명할 수 있는 당은 혁명국민당. 왜 만들어졌습니까? 혁명해서 대한민국 제대로 세우자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계승 대표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망가진 거는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충호 박사님 혹시 저희들은 경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대적 상황은 조금은 압니다만은 아마 지금 제가 이제 63인데 우리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 지금 언론 다 그때 환경하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겪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면 북한에서 오판을 하든지 지대로 하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6.25가 이제 저도 6.25를 6.25 때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예. 책으로 공부한 것인데 6.25하고 지금하고 하나 다른 거가 있다면은 미군이 있습니다, 한국에. 예. 6.25 때 미군이 없었는데 예. 그 미군이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이라든가 또는 한국에서 그 한국을 공산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차이점 미군 요거를 빼버리면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그 요구가 주한미군 철군 한미동맹 폐기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된다고 보지가 않습니다. 전 6.25 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 총도 있었습니다. 자기 총을 국산 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정도고 그때 6.25 때 그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탱크라든가 비행기는 그 1950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25 때는 참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군이 전쟁하는 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그 탈영하는 군인이 그렇게 적었답니다. 예, 예. 어느 나라 어느 전쟁을 보더라도 막 이렇게 탈영을 해요. 그러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한민국은 1950년에 건국을 한 지 2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이 군인들이 그렇게 탈영률이 적었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그 국민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예. 새로 찾은 나라 정말 일본한테 35년 동안 그 억압돼 살다가 나라를 건설했는데 이 나라가 또 죽는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그 국민의 단합된 정신, 젊은이들의 정신. 그래서 용감한 군인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몇십 년 동안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계성 뭐 교장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군인도 지금 다 나태해지고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같은 민족끼리 무슨 적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한 것이 뭐냐면은 적이라는 것이 민족이 같고 피가 같으면은 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 정치학에서 또는 국제 정치학에서 적은 누구냐?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다 적입니다. 예. 나의 어머니가 나의 존재를 부인하면은 어머니도 적이고 우리 형님이 나를 부인하면은 형님도 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존재, 우리 자유민주 시민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세력은 다 우리의 적입니다. 피가 같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적을 없애버렸으니까 적이 없다 보니까 김수열 대표가 말한 대로 아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짭니까? 그는요. 적이 없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이게 망가진 거가 정말 황당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 주적이 없어요. 국방백서에 주적을 빼면은 그 주적이라는 거가 그 용어는 좀 이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specified enemy예요. 적을 지정하는 겁니다. 적을 이렇게 가능하면은 많은 적을 상정하지 않고 적을 아주 줄입니다. 그런데 적이 있어야지 그 적과 싸우겠다고 무기도 사올 수 있고 그 적에 해당되는 훈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이 없는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구 전체랑 싸우겠다는 나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적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그 적을 한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북한은 우리의 형제고 그러니까 적이 될 수 없고 민족이고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 그건 우파 대통령이 한 소리입니다. 뭐 이런 그 잘못된 개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횡행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막 혼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민 사상이 다 개조돼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이 당의 이름을 국민혁명당이라고 그랬는데 혁명이라는 것이 무슨 뭐 프랑스 대혁명처럼 그 피를 보겠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패턴, 마음 이것을 다 바꾸자는 그런 얘기죠. 그 우리가 당원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나는 정치는 안 해 그러는데 여기 국민혁명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를 구하는 당이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겠다는 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후원한다는 개념으로 나는 내가 그 당에 가입함으로써 여기 그 세를 불려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 나라를 한번 좀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저도 뭐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든 정치에 개입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제 국민혁명당이 창당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혁명당은 지금 뭐 상구 대선을 겨냥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뽑아내서 우리가 뭘 하겠다든가 뭐 국회 배지를 뭐 수십 개가 이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망가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보고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허약한 야당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금 우리 이충원 박사님 말씀대로 붉은 무리로 바뀌어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도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개개인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외쳐봤지만 이거 도저히 씨알이 안 먹힌다. 그래서 떠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혁명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새로 구해야 되겠다는 오직 애국 일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혹시 그 현장 연결되는 데 있나요? 자, 현장 연결된 데 없습니까?
자, 박한석 부장님. 예, 박한석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거기 어디죠? 예, 저는 지금 탁골공원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거기 경찰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경찰 안 보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요? 아, 지금 이 경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경찰이 아니라 예. 1인 걷기운동에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 때문에 제가 시민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 탁골공원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죠? 아,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무척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걷기운동에 참여하는 인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영상도 안녕하세요. 뭐 필요하시겠지만 그 많이 모인 장소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 인터뷰하는 예. 이런 영상들도 녹화라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녹화를 했습니다.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서울역에서부터 왔어요. 아, 서울역에서부터? 네네네. 집은 어디세요? 인천. 아, 인천에서.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 어머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셨어요. 박한석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혹시 참석하신 그 일반 국민들 기회가 되시면 인터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저희 청소년도 지금 대전에서 온 청소년도 있고요. 예. 어머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여기 갔죠. 예,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지금 지금 제가 탑골공원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 탑골공원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네요. 아, 아직도 거기 경찰이 있네요. 아, 많이 많아서고 있어요. 경찰 병력이 또 교대를 하기 위해서인지 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상가에서 저 동대문 쪽입니까? 예? 상가에서 동대문 방향입니까? 아, 동대문에서 탑골 방향, 광화문 방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가에서 강화문 방향으로 가려는 지금 국민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대문 방향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이 광화문 쪽으로 못 가게끔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충원 박사님 말씀이 아마 귀담아 듣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행해온 뭐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뭐 좀 북한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5년 더 간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한 거 있습니다. 국가를 보유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하고 뭐 지금 최근에 와서 간첩 사건 터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내통하고 있다고 지금 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10등짜리까지 올라갔고 원래 그 북한이나 남한 생길 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60년까지는 북한이 3배 잘 살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어떤 정치 체제가 더 우수한 체제라는 것이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근데 그 결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부까지도 그 패배한 이데올로기에 경도돼 가지고 그쪽을 그 끼웃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그 답답하고 비정상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제대로 살려야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좌익들 제가 보기에는 개가천선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방금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는 아마 제가 이만큼도 기대하지 않는데 예, 뭐 기대가 난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뭐 민주국가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이 뭐 잘 이렇게 그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혁명당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수열 회장님. 네. 지금 안보 시민단체 또 뭐 대표도 맡고 있고 오랫동안 아스팔트에서 또 애국 투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군도 답답하지만 안보 시민단체들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형편없는 꼬라지를 규탄하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보 시민단체를 대표하면서 각 뭐 산하 단체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지금 3일만이라도 뭐 좀 결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좀 조언을 좀 하시죠. 예, 지금 각 단체별로 어디 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3일 한다니까 또 혹시 주춤할까봐 예. 주춤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단결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장 그 싫어하는 그 내부의 적, 민노총, 정교조, 종북, 종중 좌파 이 적과 동조하는 세력 아까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입니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은 똘똘 뭉쳐가 조직이 돼가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 국민혁명당과 함께 움직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바로 국민이고 국민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나서지 않은데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를 대변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대변해서 지켜주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모두 일어나서 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된 사람들은 1000만 당원 가입에 나서 주십시오. 당원 가입만이 살 길입니다. 자, 시대가 어려울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순교를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비단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우수한 진짜 우리가 영원히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화원 목사를 뭐 저희들이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정화원 목사님보다 더 목숨 걸고 투쟁할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별나게 천주교만 또 신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4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누구보다도 천주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이신 우리 이계성 대표님이 또 아무래도 오늘 여기서 얘기 잘못했다가 또 신부들한테 또 아무래도 뭐 엄청난 비판을 받을 텐데 그래도 뭐 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천주교인 모임 대표에서 뭐 교인들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송기인 신부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요새 그 이낙연 씨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건 신부가 아니죠. 이미 헌법을 짓밟은 사람이죠. 내가 그래서 방송에 그랬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정신적 지주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그때 송기인 신부는 같이 자살했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또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서 만들어가지고 촛불 시위에 앞장서가지고 만드는데 또 대한민국 망쳤다. 문재인도 머지않아 자살할 거다. 그때라도 자살해라. 그런데 당신이 무슨 면목으로 또 이낙연이 후원회장까지 하느냐. 하느님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새 대선 후보,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나는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전부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구를 지킵니까? 문재인 지키는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 지키는 게 대통령입니까? 최재형 후보가 국민 전체를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한 인간들은 문재인 지키지 국민 지키다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공격하고 나서야죠. 그런데 왜 우리 편을 공격합니까? 이준석 후보. 당신 나가십시오. 대한민국 떠나십시오.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떠난다고 그랬죠. 지금 떠나십시오. 당신한테는 대한민국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거 바로 천희철 기회를 주었으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권 교체를 할 생각을 않고 저희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게 저는 혁명을 해갖고 문재인 목치자고 그럽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일 때는 여러분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3.1운동 일으켰습니다. 거기 천주교는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혁명정의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가 위태로울 적에는 국민한테 저항권을 줬습니다. 대통령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끌어내서 처단하고 바로 나라를 지켜라. 이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문재인이가 나라 이렇게 완전히 70년 쌓아올린 그 공든탑을 완전히 4년 동안 물 말아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신문이니까 금년 우리가 그 세수가 3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금년 말까지 쓰는 게 620조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전부 준다고 그럽니다. 준다고. 저준답니까? 왜 거기에 국민들 쏘가서 넘어갑니까? 지금 국민 피를 빨아서 국민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먹고 바로 자살하겠습니까? 일본 신문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에 대해서 자살한다고 일본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살하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면 국민혁명당의 힘을 모아서 문재인 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한 몇 개월이 우리 국민이 국방을 걱정하고 전쟁을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방역을 걱정하고 전체 다를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시점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정권을 믿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면 저 정당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 국민들의 힘이 아니면 이 썩어 빠진 정권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거 그걸 몸소 느끼신다면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마지막 항거할 수 있는 맨몸의 항거에 여러분들이 국민 걷기 운동 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아까 그 경찰 영상 준비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찰이 대부분 저희들을 막아서서 뭐 자기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감염병 관계 없다는 지금 이런 식인데 경찰이 검령구역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의 국민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고 막고 있다는 현실 그 현장을 보고 이게 끝나면 바로 노래 한 곡 듣고 장례 정리를 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연설 준비 좀 해주시고요. 5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네,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이렇게 와서 5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심훈 경찰님, 이세훈 경찰님, 김재호 경찰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경찰관님,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좀 보여주세요.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